여러분들의 친근한 벗으로 거듭나고 있는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KCNTV 한중 방송입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목요일에 살맛 나는 세상, 살맛 나는 인생.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을까요? 열심히 일한 당신, 살맛 나는 세상, 살맛 나는 인생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의 고단함을 싹 날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과 웃음을 전하는 이천희입니다. 가수 이수진의 신곡 사랑꽃 인생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봄 소식이 하리하리 사랑꽃 피고 녹은 밤초 한여름에 아리아리 가슴 태우네 주상만 온 내 가슴도 붉게 타는데 엄동설한 추운 밤을 나 홀로 가네 오는 사랑 가는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더라 오면 가고 가면 오는 추운 하추동 사랑꽃 인생이더라 봄 소식이 하리하리 사랑꽃 피고 녹은 밤초 한여름에 아리아리 가슴 태우네 주상만 온 내 가슴도 붉게 타는데 엄동설한 추운 밤을 나 홀로 가네 오는 사랑 가는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더라 오면 가고 가면 오는 추운 하추동 사랑꽃 인생이더라 오면 가고 가면 오는 추운 하추동 사랑꽃 인생이더라
만화방창 봄 소식이 아리아리 사랑꽃 피고 녹음 방초 한여름에 아리아리 가슴 태우네. 추산만홍 내 가슴에 붉게 타는데 엄동설한 추운 밤을 나 홀로 가네. 오는 사랑 가는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더라. 오면 가고 가면 오는 추나추동 사랑꽃 인생. 네, 추나추동 사계절을 묘사한 이 노래 가사는 사랑꽃과 같은 인생을 담은 노래입니다. 저는 하루빨리 시간을 내서 이 노래를 배우고 싶습니다. 2019년 황금돼지해에는 서로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기쁨을 주면서 애청자들과 만나서 우리 모두 새해에 더 빛나는 황금빛을 발사할 수 있는 한 해로 맞이하자요. 사랑합니다. 행복과 웃음을 전하러 온 이천입니다. 저는 지난 해인 2018년을 뒤돌아보면서 우선 첫 번째로는 나에게 너는 참 행운 아이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한민족신문과 KCNTV 한중방송을 알면서 두뇌가 녹슬지 않았으니 배움의 길을 더 넓히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기계는 쓰면 쓸수록 잘 돌아가듯이 우리들이 두뇌도 쓰면 쓸수록 더 배우고 싶고 또 도전을 하고 싶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실생활에서 처음엔 일반 폴더폰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디지털 시대여서요. 모두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많은 편리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요즘 스마트폰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수원시에서 살다가 경기도 양주로 이사 왔는데 은행과 마트는 줄지어져 있고 모든 생활에 편리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찾자니 어려웠어요. 일반 정형외과에서도 다녀봤고 또 한의원에도 다녔지만 심한 통증은 치료가 되는 듯 하다가는 또 재발하더라고요. 통증의학과에 가면 치료가 될 것 같아서 거주지 주변이 주민들에게 알아봤지만 대부분은 정형외과밖에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때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여 통증병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원한 지 3개월밖에 안 되지만 최신 설비에 환경이 깨끗하고 의료 서비스가 좋아서 항상 환자들이 붐비더군요. 지금은 치료를 통하여 허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스마트폰으로 매일매일 전하는 메시지, 즉 쪽지, 편지로 모든 분들이 애용하고 있으시죠? 하루에도 몇 통씩, 많을 때는 수십 통씩 받을 때도 있었는데요. 서로 메시지를 통하여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고 또 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하여 청첩장과 통지 등을 알림으로써 한 번에 수십 장씩 보낼 수도 있습니다. 초고속화 시대여서 손가락만 놀리면 1분 사이에도 많은 글을 타자해서 상대방에 전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손편지는 거의 다 사라지고 있는데요. 혹시 직접 쓴 손편지를 받으신다면 당신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격동되고 좋을 것 같아요. 이참에 지금부터 연애 편지를 주고받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난 일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게 어떨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꽃편지 사연, 김영관이 부릅니다.
정다운 사연다운 사랑의 꽃편지가 찾아와 왔어요. 행복의 꿈을 그린 사랑의 사연, 그님이 보낸 편지. 사랑한다고 사랑하자고 나도야 사랑하리라. 안녕하세요. 사랑의 편지 한 장, 아무도 모르게 찾아와 왔어요. 은하수 별빛처럼 수놓은 사연, 그님이 보낸 편지. 사랑한다고 사랑하자고 나도야 사랑하리라. 지금 여러분은 행복과 웃음을 전하는 이천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마운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좋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편지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꼭 써보셨죠? 또 편지를 받을 때의 그 기분은 어떠셨죠? 손에 편지를 받았을 때, 즉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편지를 받을 때 너무 좋았었죠?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먹고 시간을 들여서 직접 펜을 들고 손글씨를 써서 고마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 새해 접어들면서 지난 세월에 마음속에 깊이 감동되었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써보는 게 어떨까요 하고 지인 몇 분께 메시지를 띄웠더니 편지를 썼던 지가 가득히 오래는 되었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 메시지를 받고 박순복 선생님께서 사연을 담은 편지를 보내셨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경영이에게 봄날처럼 따뜻한 내가 그동안 가족이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온갖 정성을 다하느라 분주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겠지. 우리가 일본에 살고 있는 너희 집에 다녀온 지도 어느새 1년이 되었구나. 우리는 너희들이 무사고로 열심히 사는 덕분에 근심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단다. 경영아, 내가 우리 아들 광철이와 인연을 맺고 며느리로 우리 가문에 들어섰을 때 마치 하늘에서 무지개 타고 내려온 아름다운 선녀 같았어. 온 집안이 황홀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것 같았고 우리 아들의 얼굴은 유난히도 더 밝았으며 너희 시아버지는
콧노래가 떠날 새 없었단다. 이렇게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났고 행복이 넘쳐났단다. 너는 말 그대로 넝쿨째로 우리 집에 굴러온 복덩이였단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자 너는 건강하고 귀여운 손자 가은이를 우리에게 크나큰 선물로 안겨주어서 우리 양주는 너무도 감개무량하여 온 세상의 행복을 우리 둘만이 독차지하는 듯 덩실덩실 춤이 저절로 나두구나. 우리 가문에는 이렇게 온통 기쁨이었지만 너에게는 형연할 수 없는 아픔과 참기 어려운 고통이 있었지만 모든 시련을 잘 이겨냈으며 인내력과 헌신적인 정신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단다. 너는 임신 소식이 있은 후부터는 네가 좋아하는 음식도 자제하면서 자극적인 것을 피했고 또 매운 음식은 절대 먹지 않고 모임에 가서도 와인과 음료수를 마시지 않고 참고 견디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단다. 그래서 나는 네가 너무 고맙고 기특했어. 네가 출산할 때 됐을 무렵에 뱃속의 아기가 커서 자연분만하기 힘들 것이니 제왕절개할 것을 의사가 건의하였었지. 그러나 너는 단호하게 아기 성장 발육에 리롭게 그 모든 아픔을 참고 견뎌내면서 자연분만을 택하였지. 너는 너무도 대견스럽고 참 장하구나. 출산 후 출산 후유증으로 출혈이 많아서 몸이 몹시 허약했지만 너는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면서 자기보다 가은이 건강을 더 걱정하면서 챙기었어. 너는 정말 엄마의 자격을 가지고도 남음이 있단다. 그리고 밤이면 보채는 가은이 울음소리에 일하고 온 남편이 제대로 휴식 못할까봐 가은이에게 모유 수유도 자주 하면서 밤잠을 설치던 그 밤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가슴 아프구나. 너 수고 많았어. 고맙고 감사하다. 네가 이렇게 말없이 내 아들 광철이를 아껴주니 나는 더 시름을 놓는단다. 작년에 출산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너희 산후조리를 해준다고 일본에 있는 너희 집으로 갔던 기억이 나는구나. 그런데 너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오히려 큰 시름거리가 된 것 같았단다. 너희 시아버지는 고혈압에 통풍 장기 환자로 수시로 몸에 이상이 나타나곤 하였지. 그때마다 눈치 빠른 너는 남편에게 알려서 병원에 모시게 하였고 약을 사오게 하였지. 지금도 생각하면 나는 내가 너무나 기특하단다. 그때가 겨울이어서 날씨가 추워지자 너는 몸이 따뜻해야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겨울 옷, 신이며 수건이며 사다가 우리에게 챙겨주었지. 그리고 일본에 온 기념으로 일본 화장품과 멋진 옷을 사느라 온 백화점을 다 돌아다녔지. 너희 그 정성이 너무나 갸륵하구나. 어느 날 나는 내가 운동하러 밖에 나가는가 하였는데 너는 한 꾸러미 사들고 와서 밥상 한 가득 차려놓았지. 와인이며 케이크이며 맛있는 음식들을. 그리고는 술잔 2개에다 와인을 부어 올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결혼 48주년을 축하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 그제야 그날이 우리 결혼식 올린 날이란 것을 알고 우리는 놀랍기도 하고 너무 행복했단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결혼한 이래 우리 둘만이 이 기념일을 지냈는데
이 날은 며느리인 너한테서 결혼기념 축복을 받으니 그 행복함은 몇 백배 이상이었단다. 경영아,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일본에서 지낸 매 순간마다 즐겁고 행복했던 나날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쌓여져 잊을 수가 없구나. 너는 지금도 어린 가은이에게 우리 얼굴을 익히고 또 우리가 보고 싶은 손자 가은이를 자주 보게 하느라고 매 주말마다 페이스톡하여 지금 한돌 넘은 가은이는 우리만 보면 잘 웃어주며 고사리 같은 손도 흔들어 주었단다. 이것은 모두 내가 애쓴 보람이지. 너무너무 고맙단다. 우리가 너희한테 미안한 일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고마운 나의 며느리에게 마지막 부탁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겠지만 우선 너희 건강부터 잘 챙기면서 새 식구의 건강을 챙기며 서로 생각해주면서 사랑하고 알콩달콩 재미나게 잘 살기를 바란단다. 시어머니 박순복. 참으로 고부간의 사랑이 참으로 고부간의 사랑이 넘치는 편지 내용이네요. 편지 주인공인 경령 씨는 지금 남편과 함께 일본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항상 함께 있어도 그립고 보고 싶은 아들네 세 식구를 생각하면서 쓰신 박순복 선생님이 편지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꿈 같은 사랑, 전항주 민들레입니다. 당신 보며 늘 생각합니다. 내 곁에 있어 달라고. 가슴 깊이 널 빌어봅니다. 나만 사랑해달라고. 당신만은 변할까 두려워. 내 가슴 아파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 괜찮은 사람. 꿈 같은 나만의 사랑. 당신 보면 늘 생각합니다. 내 곁에 있어 달라고. 가슴 깊이 늘 빌어봅니다. 나만 사랑해달라고. 당신만 변할까 두려워. 내 가슴 아파했지만
생각해보니 정말 괜찮은 사람 꿈 같은 하나님의 사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괜찮은 사람 꿈 같은 하나님의 사람 같은 하나님의 사랑 노래가 너무 구성지고 좋습니다. 애청자분들도 혹시 어렸을 때 보내지 않는 편지란 소설책을 보셨던 기억이 나시는지요? 이 소설책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쓴 연애 편지였는데요. 작가는 그 많은 편지를 썼지만 보내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편지 내용을 묶어서 만든 단편 소설책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도 함께 쓰라고 해서 첫 편지로는 문안편지를 아버지랑 함께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좀 더 커서는요, 편지를 쓸 때 주소도 제가 직접 쓰면서 삼촌께도 편지를 쓰고 쓸 때마다 마음속으로 자랑할 만한 긍지감에 즐거웠습니다. 저는 요즘 갑자기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지난 한 해에는 한민족신문과 KCNTV 한중방송에 참여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긴장하고 즐겁게 보낸 한 해여서 인생의 살맛을 더 한층 느꼈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소중했으며 또 매우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이 행복한 심정을 토로하고 싶어서 갑자기 편지를 쓰고 싶은 충동이 느꼈습니다. 저는 기쁘거나 힘든 일들을 일기에 차곡차곡 적기도 하고 편지로 장편도 써보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을 회상하면서 오랜만에 편지를 썼어요. 지금은 나 자신이 본인에게 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내지 못한 나의 편지. 천이에게. 오늘도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잠깐 나갔더니 온몸이 꽁꽁 얼었구나. 2019년에 들어섰으니 새해에도 어깨를 쫙 펴고 살아야 하는데 날씨가 춥고 하니 두루두루 몸과 마음이 더 움츠려지는 것 같구나. 그렇지만 전에는 이보다 더 심한 엄동설언에도 잘 견냈는데 언제부터였던가 그렇게 웃기를 좋아하고 소리내어서 잘 웃던 내가 웃음이 사라진 것 같더구나. 한겨울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려면 모자를 꽁꽁 쓰고 마스크를 쓰면 앞머리와 눈썹, 속눈썹까지 하얗게 소리가 끼면서 실내에 들어설 때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상대방을 쳐다보고는 손뼉까지 치면서 웃음을 멈추지 못하고 눈물까지 짜면서 웃던 그 웃음들이 세월 따라 갔는지 오랫동안 그런 통쾌한 웃음은 왠지도 모두 사라졌었지. 그리고 20년간 돈에 얽매여서 숨차게 달려오다 보니 기쁜 일도 있었지만 잠깐 스쳐 지나고는 항상 맡은 일과 스트레스 때문인지 머리가 지긋지긋하고 웃음은 돈과 맞바꿨던 것 같구나. 그러나 말하고 싶다. 천이야, 너는 잘했어. 참 수고 많았어. 한창 나이 40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과 그렇게도 사랑하던 남편과 헤어져서 7년이란 세월을 혼자서 잘 견뎌냈었잖아. 너 참 장하다. 참 잘했어. 수고했어.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몇 번이 대수술로 힘들었을 때도 너는 가족의 품이 그리워서 수술을 마치고 마취해서 채 깨어나기도 전에 집에는 아들 둘을 두고 왔다고 하면서 난 꼭 몸이 나아서 빨리 좋아져 중국으로 가야 한다면서 의사 선생님들을 울렸다고 하더구나. 그러던 내가 절룩거리면서 겨우 내 집으로 찾아간다고 흥룡강성 몽룡시 팔면통으로 갔을 때 그때는 집으로 가족의 품으로 찾아갔지만 행복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었지. 지금도 내가 생각해도 너희 은행이 몸과 마찬가지로 온통 상처투성이었어. 아름다운 꿈도 멀리 가버렸고 마음도 짓밟혀서 모양이 없이 뭉개져서 어수선했지. 몸과 마음 상처투성이 아니라 마음도 치료받아야 할 상처가 많았었지. 너는 그런 정신상태로 어거지도 많이 쓰면서 괴로움도 쏟아냈었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준 은인이 누구인지 너는 지금 알고 있느냐? 세월이 약이라고 하더니 가족의 품이 약이었어. 바로 너희 남편이 약이었고 너희 두 아들이 명약이었어. 너만 괴로웠던 건 아니고 너희 남편이나 가족들 모두가 괴로웠어. 건강하고 씩씩한 몸으로 한국에서 돈 벌어와서 두 아들과 잘 살아보내가 하겠다던 내가 어제 쌍지팽이를 벗어놓고 이튿날로 집으로 향했으니 볼 모양이 있었겠니? 너는 한국 가기 전에 자신이 몸이 건강하다고 자처하면서 건강검진도 안 받고 남편이 건강만 걱정하면서 연변병원까지 뛰어다녔었잖아. 그러던 내가 한국에서 지쳤을까? 시름시름 아프더니 제일 가까운 보호자는 멀리 타국에 있기에 4번씩이나 대수술을 하면서 여동생의 대수술 사인을 맡기고 수술대에 올랐을 때 이 모든 걸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던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형제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너는 기억하느냐? 이 모든 걸 생각하면 천이야. 너는 어머니와 형제들께 서울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지금은 몸도 마음도 많이 치유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고 더 멋지게 살고 고통스러웠던 그 몇 배, 아니 몇 천 배로 행복을 누리고 있잖아. 두 아들이 성장과 더불어 모두 자신이 보금자리를 꾸리면서 아기자기 행복하게 잘 살고 요즘은 매일매일 씩씩하게 커가는 손자의 재롱에 나의 시간만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도 드는구나. 지난해 1년은 수고했다고 며칠 전에는 큰 아들 내외의 초대로 여행 삼아 휴식 삼아 큰 아들네 집으로 가서 아들 며느리 효성을 받고 돌아왔었지. 또 대도시 이모저모 구경시키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면서 며느리 아가와 쇼핑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었지. 그동안 추운 겨울에 혼자 여러 가지 일들을 소화해야 하는 남편이 안쓰러웠지만 모든 걸 생각 말고 잘 갔다 오라고 하던 남편이 배려하에 황홀한 중국 심천시 라이트쇼도 잘 보고 왔었지. 즐거울 때만은 남편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지만 여보 미안해요. 나 혼자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집에 돌아가서 꼭 몇 배로 당신께 행복을 전해드릴게요 하면서 미안함을 달래면서 새해에는 식구들이 건강을 더 잘 챙기고 우리 부부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함께 손잡고 같은 길에서 앞만 보면서 행복하게 살자꾸나. 이성은 이천이가 본인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윤설화의 노래입니다. 눈물이 진주라면. 네, 인생의 길은 누구나 모두 평탄하지는 않지요. 자신이 노력에 노력을 가하여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고, 그렇게 노력을 가한다면 노력의 대가가 되돌아오더군요. 오늘 편지로 애청자들과 만났는데 어떠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표현을 못했거나 말 못한 고마움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 못다한 이야기와 고마움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과 웃음을 전하는 이천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목요일에 살맛 나는 세상 살맛 나는 인생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금 행복과 웃음을 전하는 이천이에서 진행자가 자신에게 쓴 편지를 울먹이며 읽는데 듣는 순간 괜히 따라서 울컥해 나더라고요. 손편지. 참 언제 써봤던지 기억에 가물가물하네요. 가끔은 정성을 듬뿍 담아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어서 신앙송에 도전한 서금화 씨의 신앙송 인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연이란 것에 대하여 김현태.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연이란 잠자리 날개가 바위에 스쳐 그 바위가 눈꽃처럼 하얀 가루가 될 즈음 그때서야 한번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것이 인연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등나무 그늘에 누워 같은 하루를 바라보는 저 연인에게도 분명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눈물겨운 기다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기에 겨울꽃보다 더 아름답고 사람 안에 또 한 사람을 잉태할 수 있게 함이 그것이 사람의 인연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나무와 구름 사이, 바다와 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수만 번의 애달고 쓰라린 잠자리 날개짓이 숨쉬고 있음을.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연은 서리처럼 겨울 담장을 조용히 넘어오기에 한겨울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먹구름처럼 흔들거리더니 대뜸 내 손목을 잡으며 함께 겨울나무가 되어줄 수 있느냐고. 눈 내리는 어느 겨울밤에 눈 위에 무릎을 적시며 천년에나 한 번 마주칠 인연인 것처럼 잠자리 날개처럼 부르르 떨며 그 누군가가 내게 그랬습니다. 그 누군가가 내게 그랬습니다. 네, 신앙송 인연을 잘 들으셨나요? 신앙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네,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도전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정명선의 외래어 따라잡기 축구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외래어 정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정명선의 외래어 따라잡기,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방송 정명선의 외래어 따라잡기의 정명선입니다. 요즘은 모두 밤이 아주 즐겁죠? 적어도 저는 그렇답니다. 왜냐고요? 요즘 러시아 월드컵으로 밤마다 뜨겁잖아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 경기가 있는 시간이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보곤 한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외래어들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축구에 관한 외래어를 알아볼까 합니다.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미드필드 지역에서 플레이를 펼친다. 패스 미스, 패스 타이밍, 롱 패스, 백 패스 등 패스란 말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 미드필드는 경기장의 가운데 지역이라는 뜻이고 플레이는 선수들이 발휘하는 기술이나 기량이라는 뜻입니다. 패스란 공을 차거나 던져서 같은 편 선수에게 넘기는 일을 말하고 미스는 미혼 여성, 아가씨란 뜻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미스는 실책이나 오류를 말한답니다. 실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미스 패스는 공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는 뜻이지요. 타이밍은 주변의 상황을 보아 좋은 시기를 결정함 또는 그 시기라는 뜻인데 적당한 시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패스 타이밍은 공을 넘기기 딱 좋은 때를 뜻하겠지요. 롱 패스에서 롱은 길다는 뜻이므로 길게 공을 차서 넘겨주는 것을 말하고 백 패스는 공을 뒤로 차 넘긴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독일과 멕시코전에서 독일의 토마스 킬러 선수가 태클을 깊게 하면서 파울을 하는 바람에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살펴보자고요. 여기서 태클은 상대편의 공을 기술적으로 빼앗는다는 뜻이고요. 파울은 규칙 위반을 말한답니다. 옐로 카드는 이미 알고 계시죠? 규칙을 어겼을 때 받는 카드로서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가 있지요. 옐로 카드는 노란색 카드로 경고를 의미하고 레드 카드는 빨간색 카드로 퇴장을 의미하는 카드이지요. 상대편의 공을 기술적으로 뺏는다는 것이 규칙을 위반해 노란색 카드를 받게 되었네요. 옐로 카드도 2장이면 퇴장이니 아쉬움 남는 경기는 안 되게 해야겠지요. 이 외에도 코너킥, 오버헤드킥, 프리킥, 페널티킥 이런 말들을 자주 들어보셨죠? 여기서 킥은 공을 발로 찬다는 뜻입니다. 코너란 구석, 모퉁이를 뜻하고 아웃은 규정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코너킥은 수비 측에 의하여 코너 아웃된 공을 상대팀 측이 운동장 모퉁이에 놓고 경기장 안으로 차는 일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오버헤드킥은 자기의 앞에 있는 공을 몸을 뒤로 눕혀 공중에 뜨면서 머리 너머로 차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헤드킥이 멋지더라고요. 골로 이어지면 더 좋은 그림이겠지요. 프리킥은 선수의 반칙에 대한 벌칙의 하나로서 반칙을 한 지점에서 상대방 경기자가 차는 것입니다. 킥을 하는 동안은 상대편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페널티킥은 페널티 구역 안에서 수비수가 직접 프리킥에 해당하는 반칙을 하였을 때 벌칙 차기 혹은 승부가 가려지지 않았을 때 하는 승부차기를 말하는 것이죠. 한국과 스웨덴 경기에서도 상대편에게 페널티킥을 내주는 바람에 아쉽게 졌지요. 이외에도 헤딩, 슈팅, 핸드볼, 센터링, 크로스, 오픈 플레이 등등 참 많은 외래어들이 사용되고 있답니다. 여기서 헤딩은 이마로 공을 받아치는, 즉 박치기를 말하고, 슈팅은 공을 골로 향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핸드볼은 핸들링이라고도 하는데 공을 차는 선수의 손이나 팔에 공이 닿았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센터링은 양 측면에서 골문 앞을 향해 공을 띄우는 상황에 주로 쓰이고, 크로스는 굳이 골문에 국한되지 않은 지점에서 공을 띄워서 자기 편 동료에게 연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픈 플레이라는 것은 볼을 펼쳐서 플레이하는 방법을 말하고 정해진 틀 안에서 경기를 하는 것은 세트 플레이라고 합니다. 경기를 보다 보면 많이 들리는 말이 또 있죠. 네, 옵사이드. 공격팀 선수가 상대편 진영에서 공보다 앞쪽에 있을 때 자기와 골 라인과의 중간에 상대팀 선수가 2명 이상 없으면 옵사이드의 위치에 있으며 이때 후방의 자기 편으로부터 패스를 받으면 반칙이 됩니다. 원래 옵사이드가 발생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옵사이드 반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구 경기를 관람할 때 흔히 듣는 외래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더 많은 외래어들이 사용되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러시아 월드컵을 즐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래어 없이 대화가 안 되는 세상. 우리말과 외래어에 모두 능한 달인이 되는 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지금까지 정명선의 외래어 따라잡기의 정명선이었습니다. 무얼 생각하고 있니? 빨간 옷에 청바지 입고 산에 갈 생각하니? 네가 바뀌며 앉아 무얼 생각하고 있니? 하얀 신발 책모자 쓰고 바다 갈 생각하니? 내일 모레면 시험 기간이야. 그러면 안 돼. 선생님의 환한 얼굴이 무섭지도 아니 내 눈앞에 노트가 있잖니. 열심히 공부하세. 덮고 앉아 무얼 생각하고 있니? 빨간 옷에 청바지 입고 산에 갈 생각하니? 눈 깜빡이며 앉아 무얼 생각하고 있니? 하얀 신발 책모자 쓰고 바다 갈 생각하니?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내일 모레면 시험 기간이야. 그러면 안 돼. 선생님의 환한 얼굴이 무섭지도 아니 내 눈앞에 노트가 있잖니. 열심히 공부하세.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내일 모레면 시험 기간이야. 그러면 안 돼. 지금까지 목요일에 살만나는 세상, 살만나는 인생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